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권익위가 김학의 전 차관의 이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죠. 네, 국민권익위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이런 출국 금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네. 무언가 불법이 있었다. 네. 이러한 지금 내용의 어떤 공익 신고를 한 그 신고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런 신고 내용, 제보 내용은 공익 신고가 맞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요. 그다음에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네. 나아가서 공익신고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그러한 직무상의 어떤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책임 감면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앞서 법무부가 이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밝힌 상태였는데 오늘 이 권익위 발표로 인해서 법무부 고발이 좀 어려워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돼서 네.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어 있었는데 네. 이 순사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내부 고발. 제보였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네. 법무부는 사실 대단히 좀 불쾌한 그런 기색을 내비쳤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아마도 지금 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이러한 수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네. 아마도 검사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직무상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것이니까 네.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권익위에서 이 내부 고발자의 이런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법무부가 지금 이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네. 고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권익위가 좀 이제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강력한 보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이거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 좀 여전히 있지 않나요? 불이익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이익 조치라는 게 이러한 내부 고발을 이유로 뭐 파면이나 해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징계를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부당한 대기 발령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그런 불이익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 법 30조 1항 2호에 보면 네. 그 누구라도 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네. 이를 보도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뭐 파면 해임 또는 뭐 징계 네. 이런 것들을 또 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렇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 내부 고발 내지는 제보를 한 사람의 신분은 아주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서 권익위가 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 이거 좀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공수처 이첩 가능성도 있나요?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권익위가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를 하면 권익위의 이게 이제 위원회다 보니까 네. 전원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위 혐의와 관련된 네. 그러한 이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 부패방지법상 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네. 공수처로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네.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했을 경우에 공수처의 고발 조치나 이첩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런 고위공직자의 뭔가 비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공수처로 이첩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뭐 현직 검사 아니냐라는 좀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좀 공익 제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돼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그 출국 금지 요청서에 적혀 있는 그런 사건 번호나 내사 번호가 허위였다라는 제보에서 지금 비롯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제보가 그 사건을 실제로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좀 불이익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네. 또 공무상 기밀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러한 신고를 한 사람을 이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뭔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네. 앞으로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불법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공익신고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 뭐 권익위가 오늘 이런 공익신고가 저희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이제 논란부터 이번 지금 권익위 결정까지 좀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 당시에 출국하려고 출국장 그 수속 다 마치고 게이트까지 갔다가 출국 금지가 되어서 출국을 못했던 것인데 네. 그러한 긴급한 출국 금지를 할 사유는 있었던 것이고 다만 그 당시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나가 있던 검사가 네.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불비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한 어떤 법령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한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게 형사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의 그런 뭐 기소 편의주의 중에 보면 네. 비록 법률 위반을 해서 형사처벌 받을 상황은 있지만 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기소유예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한 것을 좀 적극 활용해서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그 출국 금지와 관련된 그 검사를 처벌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어쨌든 이러한 뭔가 불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한 조치를 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그 형사사법의 원칙, 그다음에 그 공익 신고의 필요성, 긴급 출국 금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그 당시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처벌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을 수사기관이 좀 어디가 될지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